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언론 보도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감시견 이 코너가 있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독감 백신 맞으셨어요? 안 맞았죠. 저는 맞았습니다. 아 맞았어요. 네, 맞으셨어요? 지금 그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아니구나. 그러니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 제외하고는 돈 내고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독감 백신을 맞아야 돼서 네. 아이 맞는 김에 저도 같이 맞았습니다. 아, 같이 맞으셨군요. 그 독감 백신 맞고 17살 청소년이 이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독감 맞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보도가 중계식으로 쏟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독감 백신과의 연계성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20대 청소년이 사망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네. 그 이후로 뭐 두 번째,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을 때도 뭐 소식이 이제 간단하게 좀 전해졌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사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각각별로 뭐 지금 몇 명, 지금 네. 몇 명 이런 예, 식으로 예. 이게 보도가 쭉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 기사 제목이 좀 아무래도 본문 내용을 좀 축약하다 보니까 뭐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독감 백신 사망 이렇게 얘기가 딱 들어가면은 이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많이 맞아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무료 접종 대상자도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이거 독감 백신을 맞아야 돼? 이거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불신들이 막 생기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독감 백신과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인과관계가 뭐 연관되는 건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 나온 분들이 굉장히 좀 수가 많지만 뭐 방역 당국이 조사한 결과 뭐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라든가 아니면 언론을 소비하시는 분들의 반응과 또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알파고 기자 이럴 땐 어떻게 보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선생님 지금 우리 어두운 방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네. 빛이 있어야지 우리는 불안하면 없어져요. 네. 살다 보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좀 정보가 네. 빛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정보가 있어야지 우리 불안함은 없어지거든요. 네. 언론이 바로 국민의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보를 주면서 불안함을 이제 가라앉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왜곡된 정보 아니면 확인되지 않는 정보 아니면 하여튼 그러한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주면 그거는 이제 빛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언론이 정보를 주면서 국민의 불안한 감정을 더 가라앉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럼 역할이 그 언론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지금 똑같은 사례예요. 예. 지금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을 글을 제대로 쓰면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공포에 휘말리는 상황이에요. 왜?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상훈 기자는요?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특별한 일이 좀 있었죠. 이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뭐 예년에도 뭐 독감 백신 이후 사망한 사람이 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근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백신이 상온 노출되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예. 백색 입자가 좀 안에 있는 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좀 사망 보도가 쏟아지니까 뭐 지금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언론이 뭐 어떤 이렇게 뭐 무조건 이제 방역 당국의 말을 뭐 신뢰하고 뭐 그렇게 전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자신들이 좀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론들이 뭐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체 취재를 한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사망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좀 중계식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앞서 있던 두 가지 사건과 결부돼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뭐 관련해서 뭐 본인들이 취재한 결과가 없으면 그 방역 당국의 좀 발표를 좀 보고 그다음에 좀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뭐 정확히 뭐 어떤 백신과 연관성이 확인된 규명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 논란이 생기면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들을 확인해 봤더니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네라고 그러면 파들어야죠. 네, 그렇죠.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파고 들고 나서 과거엔 어땠는지 이번 사례는 어땠는지 또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나열해 주거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오늘은 대구에서 오늘은 어디에서 네. 오늘은 어디에서 독감 맞고 사망한 사례가 나왔다라는 것만 보도하면 독감 맞지 마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럼 없죠. 그것을 대놓고 말해주든가 우리가 취재를 했는데 네. 이 독감 백신 하면 안 되겠더라. 하지 마세요 국민. 예, 예. 이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가서 좀 약간 인과관계가 뭔지를 제대로 좀 약간 파고 들어다든가. 네. 그래서 좀 약간 참 안타까운 일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사를 특히 보면 요즘에는 포털에서 기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축약해서 이제 제목만 보이잖아요. 네, 네. 사진도 안 보여요. 제목만 보여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이거 뭐지? 딱 누르게 되면 그 호기심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제목뿐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나 용어 없이 뭐는 뭐다. 뭐 네, 네. 뒤에 물음표만 주고 이렇게 오니까 더욱더 혼란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이런 보도였죠. 그러니까 이 제목만 쭉 나열해서 봤을 때 뭐 오늘 몇 명 추가라든지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독감 백신 사망 뭐 몇 명 뭐 이렇게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어떤 인과관계인지 언론사들도 모르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몇 명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관련된 사례를 딱 접수를 했을 때 그 부분만 그냥 취재를 해서 좀 내보낸 상태이고 또 이제 제목 안에 오늘 몇 명 여기 아직 뭐 독감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라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오늘은 몇 명 추가 뭐 어디서 누구 사망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보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하죠. 게다가 백신 문제, 이거 감염 문제, 방역 문제 이거는 과학적인 영역이거든요. 네네. 일반적인 기자들이 단순히 그냥 취재를 통해서 아니면 무언가 사망 확인만 갖고 기사를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고 또 그들의 다양한 시각들을 다 조합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 네티즌 불안에 떨어 누구는 뭐 이런 얘기 나와 이런 것만 써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제 우리는 이런 장난을 paparazzi나 아니면 연예 기사에서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공포심을 줄 만한 과학적인 사례라면 이건 진짜 짚고 넘어가면 안 되고 네. 그저 이제 특히 이번 사건 계기로는 좀 약간 언론 협회라든가 기자 협회라든가 좀 강력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진짜 백신 주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현상 때문에 안 맞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네. 감염병 예방 뭐 지침, 준칙 이런 것들도 보도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이 보도하는 게 바람직한지 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좀 가보죠. 네, 뭐 저는 뭐 이번 기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 언론이 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좀 노정된 사례라고 보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좀 뭐랄까요, 하여튼 기자들의 전문성이 항상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제기가 됐었는데 뭐 거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게 출입처를 몇 년마다 그냥 순환하는 좀 구조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없는 좀 그런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정확히 인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경마식으로 그 몇 명 이렇게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 첫 번째였던 거고 이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기사를 소비를 하는데 여전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 지면을 쫙 펼쳐보면은 뭐 한쪽에서는 뭐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독감 백신 이후에 뭐 상한 분들이 몇 명이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 기사로 뭐 하지만 뭐 전문가들은 뭐 단정하게 아직 일러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배치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서 기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한 건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막 그 디지털 퍼스트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데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꼭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면 편집에 의해서 기사를 생산할 수도 있고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포털로 옮겨지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문을 보면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보면 그거 하나인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뭔가 대 언론사들
큰 언론사들. 이제 네. 그 언론사들에서는 사실은 과학 전문 기자들이 있긴 있어요. 예.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연합인데 그래서 작은 언론사들이 뭐 이런 현상이 나올 때는 이렇게 클릭 경쟁에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큰 언론사들이 기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보고 거기서 이제 먼저 본인이 깨닫고 이해하고 다음에는 이제 좀 2차적인 기사를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그리고 이후에 연결식이 28일 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들 참 많이 나왔고 네네. 특징적인 것들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씩 좀 짚어볼까 하는데 공과 뭐 다 있다고 다룬 언론들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보도가 나오네라는 좀 특이한 언론들 보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정상훈 기자 좀 어땠어요?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뭐 고인이 좀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고인의 부흥 소식을 전했는데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하여튼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공과가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네. 방송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만 그 일부 신문 지면을 좀 보면은 이거 뭐 좋은 평가를 넘어서 그냥 미화 수준으로 좀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의미 없는 보도들이 또 굉장히 많았는데 좀 이를테면은 뭐 일본 네티즌의 반응을 전한다던가 그리고 뭐 라면 단팥빵을 즐겨 먹었다라면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소박하다라는 평가를 내린다던가 네. 뭐 이거는 뭐 실제로 이제 나왔던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뭐 슈퍼카 수집 매니아였잖아요. 예, 뭐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라면과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이 사람이 소박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그리고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뭐 그 국산차를 몰고 왔다라면서 뭐 의외로 소박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린다던가 네. 뭐 아주경제 기사였는데 이런 형태의 기사들이 좀 과도한 미화 혹은 좀 격가지 보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중에는 좀 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기사를 쓰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이제 상이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 해야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공과 가가 존재하는 인물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모모의 아버지, 모모의 뭐 입지전적인 거인 뭐 이런 식으로 좀 묘사하는 것, 자서전이나 나올 만한 이런 좀 표현들 이건 외신에서 지나치게 거의 이제 국내 인물이라면 예를 영국 언론인데 영국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거기다 가끔씩 그런 형태들이 보여요. 근데 외국인이라면 그러면 그냥 대놓고 너무나 냉정하게 표현을 해. 예를 들면 저는 이번 계기로 이제 삼성 이제 전 회장님의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온지 좀 봤는데 예.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티탄이었어요. 응? 티탄. 티탄? 네, 티탄은 뭐 신 같은 인간. 그게 네. 좀 약간 부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딱 중립적인 단어인데 네네.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좀 단어를 잘 찾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티탄이라는 그 용어는 저 사람은 그 일반적으로 그냥 되는 사람이 아니고 네, 대단한 사람인데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양쪽으로 다 쓰일 수 있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 진짜 많은 고민을 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 한 6년여 동안 그 투병 생활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죠. 또 삼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분들 또 여러 가지 뭐 경영권 승계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동안 이제 그 삼성 백혈병 피해자 모임이 반올림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 계속해서 뭐 얘기를 해도 언론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 좀 삼성에 관대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불법 행위가 드러나서 뭐 그때는 뭐 비판을 하더라도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삼성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희 회장이 뭐 무너지면 삼성이 무너지고 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들이 좀 이어간 적이 있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까지 좀 이번에 여러 이제 부고 기사를 보던 와중에 좀
좀 놀랐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과를 좀 다루면서 이건희 회장이 둘러싸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좀 불법 의혹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 노동자 같은 뭐 그런 노동 탄압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 한국일보가 이거를 좀 뭉뚱그려서 실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실연?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실연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들을 나열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실연이라는 표현은 뭐 내가 이제 정도로 가고 있는데 뭔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런, 예, 그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 좀 적절한가? 뭐 이런 좀 인식이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 언론이 삼성을 바라보는 좀 이 대표적인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국에서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이제 옥스퍼드 사전원다가 들어갔어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는 위치가 특수하다는 건데 네. 외신에서 정확히 이번에 그 아까 티탄이라는 단어도 썼다고 하는데 이 부고 기사 관련된 기사뿐만 아니라 삼성에 대해서 좀 우리 기사와는 좀 다르죠. 예, 달랐습니다. 저는 진짜 그 이번 계기를 주다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통해서 이제 다루는 기사들 뭐냐면 주로 재벌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이건 너무 냉정하게 모든 기사 끝에다가 한 탈락 두 탈락 정도 추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제일 많이 언급된 거 뭐냐면 상속세예요. 상속세. 외신이 이 상속세를 많이 다뤘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대한민국 50%잖아요. 그건 전 세계 제일 재고진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영국은 40%인데도 유럽에서도 좀 약간 많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예를 같은 나라 위주로 말하면 뭐 가디언하고 이제 BBC, 가디언에 있는 기사들을 보면 이제 방금 전에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약간 뇌물 의혹들에 대해서 길게 나열을 서는 반면에 네. BBC에서는 가족 관계, 네. 이제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그 삼성을 받아서 자기 아이들이란 어떻게 분배를 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재산이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가족적인 배경을 쓰는 반면에는 가디언에서는 좀 약간 뇌물 의혹들을 더 많이 이렇게 가디언? 예. 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많이 썼어요. 예. 우리가 국내 언론에서 보기 드물했던 것들이 외신 언론에서 좀 약간 길게 나왔죠. 자, 어떤 그 특히 이제 경제지 쪽에서 약간 좀 미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네. 이건 아무래도 좀 독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야 이거 광고 때문에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아무래도 뭐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광고주 중 하나이긴 하니까 뭐 광고 때문에 뭐 그런 기사를 썼는지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근데 아무래도 삼성에 관련해서는 그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죠. 근데 지금 이제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까 상속세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 상속세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에 좀 상속세가 좀 굉장히 너무 많다. 과하다. 깎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했었죠. 제일 제가 궁금했던 거 뭐냐면 6년 넘었잖아요. 6년 동안 어떤 공강적인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5292님 백신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는 기사 보면서 불안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언론이 지나치게 공포감 조성하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5474님 국민이 불안해하면 더 중심 잡아야 될 언론인데 그런 역할하는 곳은 없고 제목 정사만 하려는 것 같더군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와치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